자, 키스톤 플레이 이번 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2, 3위 전쟁 최종 승자는 누구? 이거 한번 해보죠. 1, 2, 3위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 일단 그럼 기아와 삼성과 LG를 1, 2, 3위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1, 2, 3위잖아요. 기아는 1위를 할 것 같고요. 2, 3위가 조금 봐야 되겠죠? 예전에 그 6절못이 아마 최영호 선수가 최영호 선수가 했던 얘기였죠? 2017년도에 6경기 차는 절대 못 뒤집는다. 8월 기준으로 6경기 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2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삼성이 KT한테 5게임 차로 뒤지고 있었었는데 심지어 3게임까지 앞서고 있다가 나중에 많이 또 역전당해갖고 타임브레이크 당한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기아의 최영호 선수가 6절못이라고 했던 얘기의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최영호 선수 아니래도 6경기 차는 뒤집기 어렵다라는 게 야구계의 정설이긴 하거든요. 사례를 보면 2017년 8월 16일 날 이제 가장 많은 게임 차가 8경기 차였고 기아가 이 두산 간의 8경기 차가 가장 컸는데 이때 김기태 감독 때 기아였잖아요. 근데 9월 24일 날 이제 기아하고 두산이 공동 1위가 된 거예요, 막판에. 최종적으로는 기아가 1위가 됐는데 이것도 대단했던 거죠. 6절못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공동 1위가 돼버렸어요. 뒤집힐 뻔했는데 결국에 두산도 이제 막판에 좀 힘이 떨어져갖고 기아가 이제 정규 시즌 우승을 했고요. 충격적 2019년 이때는 제가 KBO 사이트 보니까 8경기 차가 가장 크게 나오던데 제가 기억에는 한 9경기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순위표 찾아보니까 8경기 차가 가장 컸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률, 그러니까 SK하고 두산이 그때는 이제 안 끝났고 17년은 19년은 최종 순위가 SK하고 두산이 같았는데 상대 전적이 이제 두산이 앞서갔고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을 했죠. 이게 충격적이었죠. 이때도 밖에서는 절대 안 뒤집힌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안에 있으면 불안해요, 이게. 저는 이게 나름대로 좀 오래 야구단에 있다 보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LG가 마지막 그 몇 경기 남겨놓고 이제 1위 추격을 이제 좀 포기하고 팀이 이제 좀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저희는 좀 내부적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다행이다. 진짜. 왜냐면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워낙 좀 이렇게 불안불안했는데,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SSG하고 두산이 2경기 차로 끝났었죠? 아마? 최종 순위는 SSG가 정규 시즌 우승하면서 이때 와이어2 와이어 통합 우승을 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올해는 가장 많이 벌어진 게 7경기 차. 그러니까 1위 기아와 2위 LG와 간에 7경기 차가 벌어졌는데 이 정도면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 많이 벌어졌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왜 쉽지가 않냐면 기아가 지금 전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LG하고 삼성이 이걸 뒤집기에는 예전에 두산 같은 전력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 표에 의하면 6경기 차가 완전히 안정적이다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팬일 때 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95년에, 1995년에 LG가 94년 우승하고, 이제 95년에 한국 시리즈 2연패 분위기였어요. 오비가 2위고, 근데 그때 8월 기준으로 6경기 차였거든요. 그때 이강한 감독이 이상훈 선수 입승 만들어준다고 로테이션을 땡긴 거예요, 하루씩. 보통 5일 로테이션 하는데 이제 4일 로테이션을 땡기면서 입승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팀이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 당시에 진짜 6경기 차는 진짜 그때 6점으로 시전한 표현은 없었지만 절대 안 뒤집힌다 했는데 결국 뒤집혔어요, 마지막에.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2019년에 이제 8경기 차로 앞서고 있다가 두산한테 이제 정규 시즌 1위를 뺏겼어요. 네. 그때 이제 SK 현역에 계셨었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쫓기는 입장은 정말 막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쫓아가는 팀은 그래도 좀 불안할 건 없잖아요. 쫓아가는 팀은 오히려 좀 여유가 있는 거고 쫓기는 팀은 진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뭐 그래요. 불안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선수들이야 밖에다가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걱정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SK에서 19년 경험했던
선수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 선수들은 조금 불안해했어요. 사실 그 밖에다 얘기만 안 하고 아카에서 이제 그러니까 선수끼리 있으면은 좀 불안해하고 그런 좀 묘한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자, 다음은 후반기에 홈런이 폭발하고 있는 삼성인데요. 자, 선발 투수 2명이 선발 로테이션에 빠졌지만 그 장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거기다 이제 또 새 외국인 타자 디아즈의 활약이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디아즈 선수가 그 후반기 삼성을 뭐 좌우할 거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 불펜이 어느 정도 막아주느냐. 그리고 저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지금 오승환 선수 마무리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삼성의 승리 공식은 선발 야구와 득점 야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이 성적이 좋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런 야구를 하고 있어요. 선발 투수가 이닝을 길게 끌어주고, 지금 삼성이 그 올 시즌 통틀어서 선발 이닝이 10개 구단 중에 가장 많아요. 1위고 8월 득점 1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합쳐져 갖고 삼성이 지금 최근 성적이 좋은 거거든요. 삼성은 지금 올해 성적 내려면 이런 야구를 해야 돼요. 선발들이 최소 6이닝을 버텨줘야 되고 점수를 많이 내야 되고, 여기 뭐 불펜이 진짜 8, 9에 1점을 막아준다 이렇게 계산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저는 삼성의 팀 실책이 최소 1이잖아요. 가장 많은 게 기아고. 근데 이게 보면 삼성이 수비로 이렇게 좀 이기는 경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재현 같은 선수가 내야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보면 박진만 감독이 이제 국민 유격수였잖아요, 선수 때. 이제 박진만 감독이 이 삼성의 좀 디펜스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준 거 아닌가. 사실 박진만 감독이 좀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는 편이잖아요. 또 작년에도 훈련 많이 가져갔고 또 부상 선수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게 좀 안정을 좀 찾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삼성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디펜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보다 보면 삼성이 작년까지는 홈런 마진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홈런 마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지금 팀 홈런은 1위고, 이게 저는 뭐 이진영 코치의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이제 홈런 부장 이제 문학 출신의 타격 코치를 영입해갖고 라팍다운 이제 라팍을 홈팀으로 쓰는 팀다운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갖고 창단 처음으로 100만 관중을 지금 달성했죠. 올해 두산에 이어 두 번째인데, 저는 대구에서 100만 관중을 달성한 거는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인천에서 100만 관중을 해봤는데, 진짜 이게 무승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인천이 좀 이렇게 수도권에 좀 변두리잖아요. 근데 힘든데, 대구에서 이렇게 100만 관중 하는 거는 경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팬들이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면 야구 팬들이 다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타격 코치가 바뀌면 홈런 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있다라면 타격 코치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신다고 해도 선수들한테 주문할 때 어떤 식으로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타격 코치가 바뀌어갖고 기존 선수들이 뭐 홈런을 많이 친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이진영 코치의 장점은 선수들하고의 그 1대1로 대화를 잘해요. 그리고 어린 선수를 참 잘 다독거려 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정도 이제 좀 이진영 코치급의 야구를 잘하는 선수 출신 코치는 좀 자기께 강해갖고 선수들 위주가 아니고 코치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용 코치는 좀 선수들을 잘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구자욱이나 뭐 강민호나 이런 선수들이 이재용 코치 때문에 뭐 홈런 개수가 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김영훈 같은 선수, 뭐 이런 어린 선수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이진영 코치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선수와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네, 좋은 코치라고 생각해요.
염경엽 감독이 8월에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8초를 공언했던 LG인데요. 아직은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설레발은 제약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8월에 총력전을 하면 그냥 조용히 하시지. 왜 그걸 굳이 선언해갖고 그때부터 별로 성적이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8월 중순 이제 넘었는데 좀 애매하죠 지금. 근데 저는 조금 이제 8월 들어갈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LG가 8월에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팀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5선발 세팅돼 있었고 처음에 에르난데스, 엔스, 임창규, 최원태, 손주영 이런 로테이션 정도면은 좀 괜찮아요. 왼손 투수 두 명이, 그러니까 두 명, 오른손 투수 세 명이 이렇게 뭐 좀 약간 지그재그 비슷하게 돌아가는 형태인데 손주영 선수는 최강의 5선발이었고 에르난데스 보니까 두 번 나왔지만 망하기 어려운 유형 역시. 그리고 임창규하고 최원태도 조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선발이 세팅이 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덕주하고 박명근 선수가 합류하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고 오스틴 선수가 이제 100타점 넘겼잖아요. 타점왕 페이스고 이런 걸 보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동력이 있어 보였죠. 근데 문제는 이 불펜을 보면 작년에는 불펜이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끝없이 진짜 뭐 이래 선발 투수 바뀌어도 막 거의 뭐 이닝마다 뭐 한 명씩 나와갖고 이렇게 막아주는데 야 대단하다고 싶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LG는 지금 김진성하고 유영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 두 선수 빼고는 기복이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토요일 경기도 뭐 그런 편이죠. 근데 그런 경기가 많더라고요. 이 두 선수 빼고는 좀 미덥지 않은 분위기. 이 총력전이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 팀이 총력전 해갖고 오히려 뭐 미끄러지고 하는 경우들을 저도 봐갖고 이 시기에 특히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8월 달에 총력전 하는 게 이거는 성공하면 괜찮은데 실패하면 2위도 못 지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진성 선수가 빠져 있을 때 LG가 좀 안 좋았다가 김진성 선수가 다시 합류하면서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진성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또 없이도 가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합류하니까 김진성 없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딱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딱 그렇게 잘 막아주더라고요. 참 영향가 있는 선수더라고요. 자 이제 뭐 어쨌든 각 팀마다 한 30게임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기아, LG, 삼성 간의 이게 상대 전적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LG는 기아한테 아주 그냥 너무 지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지고 있죠. 이렇게 너무 지면 이제 만약 한국 시리즈에서 붙어도 이 약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가 저도 진짜 막 9회 역전당하고 이런 경기들이 좀 생기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 정혜영 선수는 LG의 극강이고 유영찬 선수는 기아에 약하고 이 마무리에서도 분명하게 또 명암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아가 보면 약점이 분명히 많거든요. 지금 수비도 불안하고 선발 마무리 불펜 다 불안하고 타격 페이스도 최영우 선수 빠지고 나서 주춤하고 있고 근데 희한하게 보면 경쟁팀에 강해요. 호랑이 꼬리 잡는 저주? 그래서 2위 팀은 아주 그냥 아예 박살을 내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기아가 LG한테 이길 가능성도 있겠던데 그러면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LG는 1위를 노릴 상황이 아니고 2위 탈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반면 또 LG는 경쟁팀에 약해요. 기아한테 완전 약하고 삼성한테도 조금 약하고 삼성하고는 이제 잔여 경기가 이제 한 경기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경쟁팀한테 약하면 나중에 큰 경기에서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작년은 LG가 거의 좀 퍼펙트한 팀이었거든요. 특히 불펜하고 타선은 가장 참 이상적인 팀이었는데 그게 좀 약해졌어요. 불펜은 뭐 고우석하고 이정용 선수가 이탈한 게 결과적으로 좀 커 보이고
물론 뭐 두 선수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타격도 작년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좀 기복이 있더라고요. 문성주가 빠진 것도 큰 거. 네, 문성주 최근에 빠졌는데 아니 뭐 부상 선수야. 지금 전 구단의 문제니까 지금 정상적인 팀이 없는데 문성주 선수가 있었다고 해도 좀 작년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아가 경쟁팀한테 강하니까 기아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LG하고 삼성이 이 그러니까 맞대결에서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오히려 맞대결에서 더 벌어지니까 그래서 기아가 1위는 지금 상태에서는 무난히 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우승은 기아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실책 1위고 마운드 불안하고 타선은 하향세 등으로 위기의 기아 같지만 LG하고 삼성도 뒤집을 동력은 약해 보이고요. 2019년 두산 같은 팀은 아니에요. LG 삼성이 지금 기아가 정규 시즌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 직행하고 한 3주 이상은 휴식을 하게 되면 저는 쉽게 한국 시리즈 우승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상자 다 회복하고 들어오면은 기아를 잡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변수는 하나 있는 게 수비 실책. 큰 경기에서 실책 나오면 데미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변수지 힘에서는 기아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LG 삼성이 올라간다고 쳐도.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삼성이 2위를 해서 기아와 한국 시리즈를 막 붙었고 업셋 우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삼성 팬 입장에서는 한번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정규 시즌 잔여 경기 일정 보셨나요 혹시? 네, 뭐 9월 28일 날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근데 마지막 경기가 LG하고 삼성하고 라팍에서 하는 일정이잖아요. 우리 저 삼성 좋아하시는 PD님 한번 가서 응원 한번 하시죠. 방구석에서만 하지 마시고 언제 등판하는 거예요? 근데 등판한다고 그냥 뻥만 치고 다 뒤에서만 있고. 자 컷!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가 너무 안 늘어갖고 저도 이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 많이 좀 해주세요. 김도영 선수 거 지난번 영상 나름대로 3시간 이상 준비한 건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갖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태과 지금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하여튼 뭐 많이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좀 많이 또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